부부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면으로는 네, 외면적으로는 문제 없이 그쵸. 보이지만 뭐 속에도 뭐 문제가 네. 있어도 진짜 큰 조그맣게 문제. 있겠죠. 네네. 근데 이게 언제 커질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옆에서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남편. 아내의 생각은 어떨까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피하는 걸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속마음을 거의 내색을 안 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을 내색을 안 하면 많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마음이 허전하고 네. 그거를 혹시 누구하고 나누시나요? 대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막 혼자 핸드폰 보거나 막 그동안 착한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힘든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그냥 혼자 삭히는데 왜 근데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왜 혼자 삭혀야 되죠? 뭐랄까 대화를 하면은 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고 약간 네. 좀 질책하는 듯한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남편이 약간 욱하고 있을 때는 네. 그냥 혼자 삭히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참고. 약간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 그게 무서워서? 네. 네. 무섭더라고요, 일단 얘기하자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일단 얘기하자 그러면. 무섭다는 말에 놀란 남편. 남편은 아내의 속내를 짐작조차 못했던 걸까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뭐 싫거나 약간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무섭기까지 할 줄은 몰랐죠, 당연히.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속마음을 처음 표현한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 남편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부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부구나. 전형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부부예요.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방식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해요. 뭔가는 느껴지는데 이게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던 부부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고요.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다는 부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을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쌓여 모였던 건데 와이프는 한두 번 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부부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직접 쓴 대본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재현해봤습니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급해. 그래, 빨리 와. 아빠 맨날 화장실 가. 그러니까 아빠도 맨날 늦어. 화장실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아빠는 화장실만 가. 부부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6개월) 전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가볼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 나 빨리 갔다 와. 재밌는 거 놀 거야? 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자? 네. 왜 이렇게 늦었어? 날씨도 더워 죽대. 아빠는 맨날 화장실 가.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늦어. 그지? 아빠도 꾸물꾸물하면서 이제 나은이한테 혼내지 마세요.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온 거랑 나은이가 꾸물꾸물거리는 거랑 틀린 거지. 뭘 그렇게 또 화를 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빠하고 비교를 하잖아. 화장실 갔다 온 거랑 꾸물꾸물거리랑 똑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아? 그걸 엄마가 돼가지고선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나는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온 거고 애기는 그냥 꾸물꾸물 되는 거잖아. 왜 상관이 없어? 아빠가 지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 남편. 훈계는 멈추지 않았고 이야기는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남편의 말을 끊으면 큰 싸움이 될까 싶어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속마음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은이랑 그렇게 얘기한 거 가볍게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출발할 때 또 나중에 이런 거 여행 갈 때 나은이가 또 그렇게 꼼지락대거나 그러면 내가 훈육을 할 수가 없잖아. 얘기를 할 수가. 이걸로 무슨 훈육까지 이어지냐고. 그냥 나올 아빠랑 때 얘기를 한 거지. 나올 때 화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걸 왜 화를 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은이랑 그냥 아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늦는다 얘기한 것 뿐이지 뭘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게? 아니 자기랑 나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서로 뭔가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집니다. 잘못했으니까 그 결론을 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하려고. 듣고 있던 아내가 다시 용기를 내보는데요. 누군가가 잘했거나 잘못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잘못했다는 걸 가려내는 가정이 나한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무 근데 얘기도 안 이게 해. 속마음이에요. 잘하고 아무 있어, 얘기도 지금. 안 해. 아무 얘기 그냥 이 듣고 얘기 있어. 하고 싶지만 싸울까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이어지지 않는 부부의 대화. 전문가들이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자, 봐봐요. 싸우는 건 이렇게 싸우는 거지. 여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뒤에서 지원군이 돼서 같이 싸워드릴게요. 그리고 왜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화를 내냐? 좋게 여행, 좋게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남편이 화를 냈을 때 거기서 화내지 마, 괜찮아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줬어도 사실은 그 싸움이 좀 줄었거나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게 무섭게 호통을 치듯이 하는데 그날 분위기 기억 안 나? 우리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그 딸하고 내가 좋아하는 딸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막 공격을 하고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 정말 민망했다니까 정말로. 그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왜 여행 출발을 할 때 놀린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 내가 놀렸냐고. 우린 놀린 게 아니라니까. 우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놀림을 받았다고 느끼잖아. 그러면 그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 놀림을 받는 것 같아서 아빠 기분이 좀 안 좋은걸? 이렇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색을 하고 3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가는 그 기분을 다 망쳐놓는 거는 맨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애 있는 데서 내 입장은 어떻게 돼? 엄마 입장은 내가 학생이야? 선생님이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그러면 훈육 당해야 돼? 그동안 부부의 대화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자꾸 뭔가를 좀 지시하고 가르치고 뭔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화 패턴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그 대화 패턴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 부분이 지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끊임없이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더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었어요. 문제가. 맞아, 난 저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좀 따지고 싶었거든요. 막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걸 그렇게 싸울 일이야, 누구 잘잘못을 가릴 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못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김숙희 선생님이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후련하더라고요.